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참 제가 2주 동안 이 뉴스터디를 못했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제가 토일 다 합쳐서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이지요. 12월 3일 밤 10시 27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 송년회 간단히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 출근해서 제가 특보 진행을 했었는데, 네,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11일 뒤 12월 14일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박사님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뉴스터디에서 제가 많이 드렸던 질문, 요청,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법재판관이라면 대통령 탄핵 가결이냐 기각이냐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겁니까? 오늘 뉴스터디, 내일 뉴스터디를 보시고 판단을 일단 1차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또 진행하는 것들은 제가 또 전해드리겠지만 어쨌건 지금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 탄핵소추안을 보고 이미 심사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딱 보고 제가 오늘 핵심만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란이냐, 대통령의 통치행위냐.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이번 계엄은 실패한 계엄이다. 아니, 내가 의도한 대로 된 계엄이다. 자,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 여러분이 기억 속에 넣어야 될 단어는 바로 내란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가 통과시킨 그 안입니다. 탄핵은요, 여러분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본 요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만 탄핵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도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대통령은 더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겠죠.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을 파면할 때는 이 기준을 얘기를 해요.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을 파면시키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보다 커야 그때만 파면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서 지금 뭐 트럼프 정권 바뀌는데 외교도 좀 차질이 빚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환율도 오르고 좀 손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손실보다 그래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 수호에 위기가 생길 정도로 큰 일을 저질렀을 때는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 탄핵 소추 통과돼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었죠. 물론 결과는 달랐지만요. 그때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기 5년이라는 임기를 박탈하려면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데 어느 정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정도로 위반했을 때 탄핵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다. 왜? 내란죄를 저질렀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논리가 가는 거예요. 자, 내란죄. 이 내란죄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대통령은 현직 때는 기소되지 않는,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외환은 흔히 말하면 간첩 같은 거예요. 거의 뭐 외국에다가 나라 팔아먹는 그 정도 수준의 외환. 자, 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계엄이 발생했고
대통령이 계엄군을 이용해서 국회와 선관위에 이제 들어갔죠. 이게 바로 내란이란 겁니다. 왜? 내란이란 건 이런 거예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게 바로 폭동 아니냐. 계엄군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대의기관인 국회 그리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로 내려보낸 건 폭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전 국민이 봤지 않냐는 거예요. 생중계로. 자,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내란이에요? 자,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계엄. 이 선포권 행사는 저희가 뭐 8.15나 3.1절 때 대통령이 사면하잖아요. 그죠? 사면권 행사. 또 외교권, 정상회담에서 외교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상적인 통치 행위라는 거예요. 왜? 헌법 77조에 대통령은 뭔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썼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역할처럼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 무슨 내란죄입니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질 않죠. 왜? 자, 내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헌을 물러난 데에서 국헌의 물러의 핵심은 뭐냐면 정권 찬탈이라는 거예요. 쿠데타가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대통령은 내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무슨 폭동이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군을 이용했을 뿐이지. 오히려 야당의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냐 통치행위냐 양측은 3단 논법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게 계엄의 이유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뭐라고 이유를 받느냐?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전국 운영을 실패해서 공경에 처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지켜볼 수만 없었다. 왜냐?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걸 멈춰야 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이유 서로 다르죠. 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국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나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을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을 투입한 거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군을 투입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국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청년들을 불법 계엄군으로 만드는 내란 행위에 동원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고로 내란죄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게 결과입니다. 완전히 다른 3단 논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알아볼 대목은 바로 이 2번 과정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결국은 여기서 내란죄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Don't to the news. 계엄사령부가 당시에 포고령을 발표를 했지요. 자, 1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탄핵소추안에는 이거는 헌법 8조 위반이다. 헌법 8조에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걸 위반한 거다. 그리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포고령에서 했었죠. 그거는 헌법 21조 위반이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은 거다. 그 다음에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한다. 요거는 헌법 33조 위반이다.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중에서 핵심은 여러분 내란죄가 성립될 거냐 혹은 내란이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냐라는 거의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바로 이 포고령 1항. 자, 왜냐? 자, 보십시오. 아까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답안 중에 제가 이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바로 이곳에 들어온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국회. 대통령은 국회에 왜 들어왔고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국회. 여러분이 계엄 발표 이후에 생중계로 지켜봤었던 바로 그 국회. 이 부분이 내란죄에 관련한 탄핵을 결정하는 바로 핵심이 될 겁니다. 왜냐? 국회 탄핵소추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헌법 77조 계엄조항에 보면 이런 언론 출판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되면. 다만 계엄법 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사법부도 계엄이 발동되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어디는 빠져 있어요? 입법기관이 빠져 있죠. 입법. 바로 국회입니다. 계엄이 선포가 돼도 국회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계엄법 11조 이것 때문이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에게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자, 계엄사령관도 국회는 관장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살펴보면 과거에 계엄 포고령이 내렸을 때, 과거 독재 정권 때도 국회를 뭔가 계엄사령관에게 하라고 하는 거는 빠져 있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군들이 어딜 들어왔어요? 국회를 들어왔잖아요. 생중계를 보셨잖아요. 그죠? 게다가 계엄법 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 하지만 지금 증언 나오는 건 뭐예요? 경찰청장, 대통령이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지금 특전사령관.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들어와서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거는 계엄법도 위반한 내란이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계엄법에도 국회는 건드릴 수 없는데 이번 계엄은 국회까지 들어와서 왜? 그럼 왜 들어왔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이거는 헌법이 부여한 계엄 해제권까지 무력화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이다. 이렇게 지금 국회에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통령은요? 자, 대통령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 그래. 국회에 계엄군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왜 들어갔느냐? 지금 국회 쪽에서는 뭐라고 봤다고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은 무슨 소리? 그냥 질서 유지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자, 뭐라고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 담화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계엄을 해제를 막으려고 했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자, 내가 한 300명 보냈겠냐는 거죠. 지금 이제 헬기 한 12대가 가서 당시에 707 비롯한 특수부대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국회에. 그런데 그 넓은 국회를 300명 미만, 그것도 본인은 실무장, 그러니까 실탄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실무장도 하지 않는 병력으로 어떻게 장악하겠냐. 내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으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니 내가 새벽 1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됐잖아요. 그때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하자마자 즉각 군 철수하지 않았냐. 내가 계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을 계속하려고 했다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나더라도 뚫고 들어가서 그걸 막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무력화시켰겠지. 하지만 한시에 결의하자마자 바로 국회에서 군 철수시키지 않았냐. 나는 국회를 마비시킬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정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평일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계엄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 절반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150명이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국회 안으로. 자, 그때 그래서 10시 27분에 계엄이 발동됐는데 한 1시간 반 사이에 국회의원 150명이 들어갔죠. 국회 안으로. 그런데 만약에 주말에 내가 계엄을 발동했다면, 주말에 했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주말에 어디가 있습니까? 다 지역구에 내려가 있지요. 그럼 서울 국회로 모이는데 1시간 반 만에 오기가 어려웠지 않을까요? 그죠? 대통령이 보기엔 그 얘기죠. 심지어 이날은 그 다음날 본회의가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지역구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했겠지. 많이들 못 모이게, 빨리 못 모이게. 근데 내가 왜 평일에 했겠냐. 그리고 정말 하려면 국회 건물에 단전, 전기 끊고 물 끊고 그런 조치 취하고 방송 송출 다 못하게 제한하지 않았겠느냐. 나는 애초부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 세상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내란을 하는데 2시간짜리 하려고 대통령이 군을 투입했겠냐라는 논리로 가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건 뭐냐. 아니 정작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라. 체포하라. 특전사령관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끄집어내서 계엄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계엄이다 라는 거고 대통령은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던 계엄이었다. 자, 국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 했고 아니, 문을 열어준 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당시에 국회의원 출입 막지 않았냐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야 했고 한동훈, 이재명 대표도 담을 넘어서 들어갔죠. 그래서 두 사람 체포하라고 체포조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자 이런 논리로 나는 내가 진짜 마음먹고 했으면 이렇게 했겠냐 허술하게 했겠냐 나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진짜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국회에 왜 계엄군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말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바로 헌법재판관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 판결을 내리겠죠. 자, 내란죄에 대한 쟁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느냐 이게 또 다른 어마어마한 쟁점이 될 거거든요. 그거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로 둔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그중 이번 논란이 되는 그 죄는 뭘까요? 1번 배임죄, 2번 내란죄, 3번 선거법 위반, 4번 뇌물죄.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박사님들 이 단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도인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퀴즈 정답 나갑니다.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이건 좀 오래된 여러분 기억하실래나요? 그래도 선물은 받아가셔야 되니까. 1심 판사는 2021년 8월 2일 종로 중식당에서 배우자들 식사 모임 밥값을 뭘로 결제했다고 판단했을까요? 두구두구! 이거 너무 쉽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딱 아시더라고요. 2번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지금 판결 보고 있죠. 자, 정답도 나갑니다. 종예방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정답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JSL님, 네, 알아듣기 쉬운 설명이었다면서 부부가 둘 다 기억력이 좋지 못하군요. 얘기를 해주셨네요. 3번. 세 번째 당첨자님, 영숙이님. 네, 목소리가 경쾌해서 속이 시원하시다. 제 뉴스터디를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정답자는 이주영님. 질문 주셨네요. 채널A 법인카드로 사쪽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안 되겠죠, 그죠? 법인카드는 회사 돈인데 제가 집에 가서 뭐 사 먹으면 그건 안 되죠. 법인카드는 회사 일과 관련해서 주로 저희 이제 취재원들, 저희들이 기자도 김영란법 때문에 밥 이제 일정 이상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밥을 많이 삽니다, 요즘 취재원들에게. 그런 건 이제 법인카드로 하고 다 영수증 써서 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로 먹었는지 다 써서 내야 돼요. 예, 안 됩니다. 네, 최윤선님 정답 맞추셨고요. 2024년 마지막 달에도 동인가 뉴스터디는 달립니다. 저희는 달립니다. 5분 축하드리고요. 정답자 맞추신 분은 유튜브 가서 채널A 뉴스 채널 들어간 다음에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정답자 그리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끝나기 전에 저희가 뉴스터디 누적조회수 1억 돌파 특집 수능 했었잖아요. 그 수능 이제 정답자 20분 발표 드렸고 그분에게 선물이 나갔거든요. 네,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이님이셨는데 초이님께 제가 선물 드렸었는데 잘 받았어요. 시국이 이래서 네 언제 다시 방송이 시작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2주 쉬었습니다. 제가 3주 만에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쉬지 않고 계속 쭉 달릴 겁니다. 자, 정진우 님도 잘 받으셨다고 딱 답 주셨고요. 김은영 님도 선물 잘 받았다고 저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 민주 님은 참 제가 사인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굿즈 감동 그 자체라면서 저에게 부탁을 좀 주셨습니다.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그리고 객관적인 해설을 채널A에게 부탁한다면서 엄혹한 시대에 여론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주셨는데 제가 가슴에 새기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팩트를 공부해 오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소개해드리지 않은 많은 분들 글도 다 읽어보고 제가 가슴에 많이 새기고 있고 또 여러분과 또 이야기 나눌 때 사용하려고 또 이 머리에 넣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